있었던 것 같은데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 아까 얘기니까 친구분한테도 말씀을 안 하시고 부인한테도 말씀 안 하시고, 물론 말씀하시는 게 쉽진 않으시겠지만 왜 그러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보덕하고 살림하고 비슷한 질문이 나온 것 같고, 얘기 핵심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하고 개인적인 문제,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서 얘기해보자, 이런 취지였던 거고. 이제 이유는? 네. 사람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무심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만국 씨께서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랬을 때 속 편히 털어놓고 뭔가를 표현을 하고 누군가와 소통을 했더라면 여기까지 오진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객석에 묻고 싶습니다. 객석에? 네, 네.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통을 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오셔서도 뭔가를 더 가슴에 안고만 계시지는 않고 계신지, 네, 얼마나 표현을 하시고 계신지. 우리나라 특히 한국인 중년 남성들이 가장 부족한 게 표현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여기 계신 분들 얼마나 표현하고 사냐, 이런 거 좀 알고 싶으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분한테 질문이 와서 일단 그 이만국 씨한테 얘기 듣고 다시 백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국 씨, 지금 질문의 의지는 이런 이제 어려운 거, 힘든 거, 이런 거 좀 다 서로 우리가 다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뭐 가족들하고나 아니면 사찰에서 다른 분들하고나 이렇게 그걸 좀 나누고 하는 그런 노력, 개인적인 수행, 뭐 이런 것들을 하신 게 있는지, 이런 거 좀 묻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질문의 의도는 좀 돕고 싶어서 그런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일을 좀 노력을 좀 개인적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가족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고 중학교 다니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애들은 저보다도 더 바빠요. 저보다도 더 일찍 나가고 저보다도 더 늦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도 신앙생활하고 봉사활동하고 하다고 많이들 바빠요. 저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집에 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애들은 다 학원가 있고 아내는 신도에 활동한다고 바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사회자님. 네. 그래서 제가 예. 저희도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아, 예. 그래서 힘들면 저 사람이 워낙 말수가 없으니까 초하루 법회라도 같이 나가자 하는 거는 시간상 힘들고 그러면 거기라도 나가자. 하루만이라도 좋다. 안 되지. 또 같이 가는 건 또 힘드시다고 말씀하시고, 아내분도 또 갑갑하시겠네요. 그 사찰에서 같이 행사 있으면 같이 가면 좋은데 남편이 안 가시니까. 그 상처가 아예 마음을 적게 만들었나 보다.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아내분이 같이 가자 그래도 마음이 이렇게 훅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답답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패널부 이혼우 패널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가족들과 아니면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얼마나 많이 얘기 나누고 얼마나 하시는지, 뭐 그런 이야기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섞여 있고 개인의 수행 문제도 섞여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아까 우리 또 저기 거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에서, 사찰에서 스님들이 이런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든 아니면 또 상담을 했든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혹시 여기 스님분들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좋겠고요. 여러분들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가정에서의 문제도 있겠는데 또 사회가 나 몰라라 하고 또 지나쳐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저기 사회운동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정은기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좀 이따 하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 하시고 예, 저쪽에 마이크 예, 한번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부탁드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개발원 108인의 3차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요, 분 중에서 보살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신행생활도 좋고, 아, 예, 불교 활동도 좋지만은 첫 번째, 그 남편을 위해서 같이 시간을 공유하고 신행생활은 당분간 접고 남편을 위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대화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남편분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업에 바쁘고 또 저기 부인은 부인대로 신행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기 위해서 바쁜데 저기 얘기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신행생활도 가정이 있고 남편과 자식과 이렇게 가정에서 공유하면서 신행생활도 하고 봉사를 해야지 첫째는 내 집에서부터 봉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집에서부터? 네. 예. 남편이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국가는 그거보다 더 바쁜 봉사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봉사를 해라. 신행생활도 그건 그 뒤에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고맙습니다. 젊은 분들도 충분히 좀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또 자유롭게 여러분의 시간을 만드시면. 그러면 저쪽에 우리 그 남편분들 없이 보살님들께서 쭉 오셨어요. 물론 뭐 지금 우리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는 중년 남성들에 속하진 않으실 나이인 것 같은데 가정에서 혹시 남편 되신 분하고 말씀을 좀 자주 나누시는 편이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신사동에서 온 성숙경이라고 하는데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런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고 왔어요.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쭉 보시면서 느꼈던 점이라든가 좀 답답하거나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조언해 주실 거라도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희 남편도 집에 오면 뭐 배고프면 밥 달라고 주무실 시간이 되면은 그냥 TV만 보다가 잠이 드는 경우도 많고 그러긴 한데 글쎄 그래도 뭐 말이 많이 없어도 그냥 서로 눈빛으로도 뭐 그 사람이 힘드나 힘들지 않나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게 생각을 부부 아닌가? 하거든요. 예. 미리 알아서 이제 상대방 마음을 좀 헤아려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의 헤아림 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좀 사이가 좋은 건가 그럼?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글쎄 어떻게 저희 뭐 어떻게 대안을 이렇게 딱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거 가족의 사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뭐 신행생활도 좋고 여러 가지 바깥의 활동도 좋지만 네. 좀 가정 내에서 그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미리 말하기 전에라도 미리 알아서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헤아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앞에 계신 보살님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옆에 계신 분이 어떻게 모르시는 분이세요? 모르시는 분인데 다정하게 앉아 계셔가지고 네, 아니 부부를 하시는데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살짝 궁금했는데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나중에요?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보살님들 그럼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데 네. 우리 부모 세대도 남편님이 당질을 하거나 식질을 해서 많이 어려울 때는 혹은 또 죄는 부인들이 함께 나가서 벌기도 하고 그랬어요. 높고 하고 그랬듯이 지금 젊은 분들이 한참 고등학생, 중학생 좀 학년기 아동을 두면 신앙생활도 좋고 단체생활도 좋고 봉사활동도 좋지만 남편이 저럴 때 그런 처지에 일상이나 공원에 계시다면 좀 더 가까이 접근해서 나도 학교의 경제활동을 할까요? 다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혹은 내가 더 생산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뭔가 돈벌이를 위한 일선에 나설까요? 하는 세상살이에 함께 힘을 합치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젊은이고 일꾼들이고 활력 있는 세대이잖아요. 중학생 어머니면. 그러니까 결론은 신앙생활, 봉사생활 재미있고 좋지요. 마음 편하고 한가롭고 스님들께는 천상세계의 편안함을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을 좀 미안해 했던 경험과 후회스러움도 저도 갖고 있어요. 25년간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젊은 나이에는 남편의 직장생활이 될지 아이의 학년기에 학업 혹은 학교생활이 될지 더 전념하시고 몰두하셔서 그 기간을 무사히 잘 보내셔도 좀 더 나이 들면 그때 수행하시고 봉사활동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돈도 버시고 산업 전선에서 활동도 하시고 타임 알바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남편께서도 감동하셔서 내가 더 많이 돈이 있더라도 내 부인을 나서는 이런 일까지는 하는 새로운 각오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 저 중년 남성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가부장적인 어떤 자리에서 계속 지내오셔가지고 남자는 그러면 안 돼, 뭐 여자는 집에서 일해야 돼, 이런 어떤 고정관념들이 좀 많이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저기 정기 위원장님 잠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마 연배는 좀 비슷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분이 중년의 연배라고 제가 생각하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해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 불교단체에서 일을 해서 일반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깊이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분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조금 제 가슴을 딱 남았던 거는, 불교나 사찰을 이렇게 꼴도 보기 싫어하는 저 마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는 거고, 종교가 그런 인생에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개개인이 부딪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답을 찾으려고 신앙생활도 하고 종교 활동도 하는 건데,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 왜 종교를 저렇게 내치게 됐을까 라는 것에 조금 마음이 많이 걸렸고요. 그러면서 저분만의 문제일까 저것이 과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특히 우리 남성들, 우바세들이 종교 활동을 하는 대개 습성이 보면 지적인 어떤 자기 욕망을 지적인 어떤 그런 자기 추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배워서 불교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걸 가지고서 포교사도 보면 남자들이 훨씬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불교를 하는 어떤 불교를 하는 풍토가 내 삶과 동떨어져서 교리를 이해하고 깊이 있게 남에게 쌈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중심으로 불교를 하지, 정작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불교를 좀 하지 않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불교를 한다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여성들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바세들이 불교를 하는 문화에 대해서 전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불교가 대체 이 중년의 위기의 중년들에게 이 삶의 고통에 무엇이 해야 되는가, 무엇을 던져줄 수 있어야 되는가 제일 어려운 세대 같거든요.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자꾸 던져보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 자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이렇게 갑시다 이런 거는 자리라기보다는 자기 안에서 이걸 보고 마음에서 어떤 생각 혹은 느낌도 좋고요. 자기 과거의 이야기, 주변의 이야기 이런 것도 좋고 그런 것들을 좀 마음껏 좀 얘기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예, 저는 송파구 박이동에서 온 박태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까 상황극을 보면서 제 나이가 지금 68세인데 네. 옛날 한 35년쯤 전에 있었던 저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제2저당에 있다가 삼성전자로 전근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과장으로 지냈습니다. 요즘은 참 좋은 이야기가 되고 명예퇴직이라는 낱말이 있지만은 그때는 그냥 뭐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사건 이후에 약 1년가량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질 때 그때 삼성전자에서 간부급들을 약 30%를 지배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30% 해당이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고심기를 접어들었는데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나이에 되면서 이렇게 상황극을 보면서 참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러시죠. 예. 후배들한테. 예, 네. 드릴 말씀 참 많습니다. 일본에서 퀴즈를 내기를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어디냐고 일부러 냅니다. 한국을 괜히 변화시키려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지금 한국의 자살률 세계 제1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가 정말 경제적 그 성장하는 모습이 세계 제1위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말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를 볼 것 같으면 최하위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언을 위해서 오늘의 주인공들이 왜 저렇게 할까? 좁게 접근해가지고 넓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볼 때 제가 바라볼 때는 그 욕망의 사회, 경쟁의 사회, 금전제일의 그러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 문제는 어린 학생들에서부터 폭력, 학교 폭력해가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정말로 신선하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저변 바탕에는 경쟁이 깔려 있습니다. 그 경쟁은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두고 볼 때에 북다로 살자라고 서갖고 보여있듯이 저 이야기에서 사실은 길은 다 있습니다. 네. 예, 이러한 길을 안내하려고 지금 또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좀 더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저 부부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생활 패턴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 두 분의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별로 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장막석 알지스 안 보이지만 남자도 미남이고 여자도 미입니다. 미남 미녀가 처음에 결혼할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애 놓고 그 다음 직장생활을 한 25년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항상 일정한 시기에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면 정말 기계밖에 안 되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안 생깁니다. 생활 패턴을 확 바꿔야 됩니다. 때로는 휴식 필요하다 하듯이 저분들은 휴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가 아예 안 생깁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럴 겁니다. 아마도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 그게 푹 처져 가지고 마음의 여유는 안 생기고 좀 더 좁아지면서
다급해지는 그런 쪽으로 빠져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선 그 부부들은 저 두 분은 생활 패턴을 당장 확 바꿔가지고 소위 말해서 3일간이라도 두 사람 손잡고서 멀리 한번 놀러 가보시라고요. 다 잊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말로 마음이 바꿔집니다. 그걸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일체 유심소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좀 이야기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다른 분들도 조금 있어서 나중에 또 할게요. 네, 나중에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이 좀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이 손을 잡고 옆에 거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네, 저 일산에서 백승권이라고 예, 합니다. 백승권 말씀 반갑습니다. 아, 그 우리 저기 주인공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만국 씨. 이만국 씨. 네. 네, 이만국 씨. 이분이 이제 무엇이 정말 자기를 이렇게 죽음으로까지 이렇게 내몰게 됐는지 잘 설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잘 모르긴 하는데 그 안타까운 심정은 이렇게 충분히 전해져 옵니다. 보니까 이게 다들 이제 사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그 자살든 못 살든 뭐 직장을 다니든 다니지 못하든 어려움은 다 각자의 어려움들은 다 있는데 이 어려움들을 어떤 사람은 잘 극복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그 극단적인 그런 생각까지 내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 제 생각에는 지금 부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느껴지는 것이 이분들이 서로 자기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지 않구나. 그리고 또 이 거사님은 절에 가서도 또 직장에 가서도 누구 하나 마음 편히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 맨살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하구나. 결국 이런 것이 이분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데 이르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이게 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어찌 보면 개인이 풀어야 될지 부부가 풀어야 될지 아니면 사찰이 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사회 자체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누군가는 이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이 답답함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쪽에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불교 성개발은 사업자장 한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두 번째 자리에 왔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이제 자살률 지금 이제 중년 남성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자살률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성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고 또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드러나진 않지만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자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다른 요인들과 교차 분석을 해보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가난이 자살률과 별 상관이 없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럼 빈부격차도 사실 중요한 자살 요인일 것 같지만 실제 별 상관이 없는 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자살의 어떤 것이 가장 큰 원인일까? 특히 최근에 아시아에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또 어떤 이유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자료들을 보면 아시아인들의 특징이 공동체성이 강하고 주변에서 자기에 대한 기대치나 요구되는 의무사항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개인주의적인 서양 사회보다. 그런 기대치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갖는 압박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과 관련돼서 가장 큰 요인은 개인이 갖고 있는 행복감, 즉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런 것이 가장 자살률과 관계가 높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불교적으로 진단을 해본다면
여기 집 붙들어 살자라고 했던 것처럼 부처님이 전상처나 유아 독존을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주변의 가치나 기준 또 요구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너무 기죽지 말고 붙들어 살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불교계가 사회운동을 하는 것 그것이 불교계가 자살률을 낮추고 사람들에게 그 긍정적인 마인드와 행복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해야 될 일이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내세계 봄날이라고 해서 노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사를 각 복지관 같은 데 지금 파견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불교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기반해서 불교라는 얘기 하지 않고 그 안에 이제 자비명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자신과 타인의 어떤 화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불교계에서 자살 예방에서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제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중년이고 저희 남편도 중년인데 저희 남편이 위암 수술을 해서 위를 전절제를 하고 그 와중에 치료를 받는 회복기 와중에 또 직장을 잃었어요. 물론 자발적인 퇴사이긴 했지만 굉장히 큰 상처를 입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삶의 의미를 잃고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정도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강화선 수련을 하고 나서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하는 것이 가슴에 딱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화선이 갖고 있는 그 힘이 굉장히 크다.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도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자살률을 낮추는 것, 이거는 이제 그 사전에 우리 사회 분위기를 좀 그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기죽지 않고